반갑습니다. 승부사이치오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에이메입니다. 후쿠오카는 에이메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 시즌에도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매우 수비적이고 역습지향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메를 상대로도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일단 신승 양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회 구축률은 리그에서도 세 번째로 낮은 전력이기도 하고 웰링턴을 향한 직선적인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이메는 후쿠오카를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에이메도 공격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블록을 중앙에 세우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에서도 수비적으로 강한 요코하마 FC, 나가사키 같은 팀에게는 패퇴하는 등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문제 때문에 후쿠오카와의 상성도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와 후쿠오카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가 이번 경기에서도 에이메의 공세를 받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에이메가 상대의 블록이 중앙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슈팅 생성에서 난조를 보이는 상황이 잦습니다. 물론 후쿠오카의 공세도 롱볼이나 크로스 등 단순하게 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1대0 정도의 스코어를 기준으로 잡고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요코마리와 미토입니다. 마리노스의 문제는 수비입니다. 특히 하타나카가 없는 상황에서는 늘 마리노스의 역습 대응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감독이 수비의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4-3-3 기반 운영을 고집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비수들의 부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론 로페즈나 마테우스 같은 개인 기량이 좋은 브라질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드필더의 전개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토는 문제가 공격력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턴오버를 자주 유도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타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스로인으로 박스 안으로 공을 던져 넣는 극단적인 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토가 마리노스의 수비를 한 골 정도로는 공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결국 난전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와 마리노스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리노스가 수비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역습 대응 능력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편입니다. 물론 난전 상황에서는 미토가 득점력에서는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리노스가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전개를 잘하는 반면 미토는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잦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가족방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가입 권유는 없으며 무료입니다. 유료로 정보를 돈 줘가며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방에서 웃고 떠들며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유하며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와 시미즈입니다. 교토상가는 강하게 하이프레스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전력입니다. 따라서 시미즈를 상대로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미즈가 플랜 A 자체가 미드필더의 활용이기는 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지바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토가 강하게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공격 파이널 서드에서의 정교함이 뚜렷한 팀은 아니기도 합니다. 시미즈는 지바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미드필더에서의 점유율 장악보다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재미를 보았던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시미즈가 전방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접근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스루패스나 역습의 득점 비중도 3분의 1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징계로 결장한 이누이 같은 선수들의 복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미즈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토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받아내고 역습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플랜이 지바를 상대로도 잘 먹혔고 교토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파이널 서드에서는 그다지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토가 오히려 철퇴를 맞아버리고 패퇴하는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가시마와 후지에다입니다. 가시마는 전반적으로 중앙을 파고드는 빌드업 양상의 운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스즈키와 나고의 조합이 상당히 포인트 생산력이 뛰어난 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압박으로 수비적으로도 안정세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고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식의 운영도 잘 통했던 모습입니다. 후지에다는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리그에서도 9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하나도 없는 팀입니다. 이유는 조직적인 압박에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지에다가 미토전에서도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상대에게 찬스를 자주 내주는 모습이었고 수비진이 겨우 이것을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3대1로 이기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가 우세할 듯 싶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중앙 압박과 뒷공간 침투라는 조합이 잘 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토를 상대로 후지에다가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찬스를 자주 내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압박에 후지에다가 약하다는 점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9위 이상의 상위 전력을 상대로 부진한 것도 이 이유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시마가 다득점 양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 핸디 승과 2.5오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가족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